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신 경기장 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광주 새 야구장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관중석에는 챔피언스필드의 위용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넓어진 좌석에다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공간이 비좁아서 애들이 좀 움직이는데 많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좀 넉넉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애들도 너무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라운드를 누비게 될 야구 꿈나무들도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MVP 타격왕 그런 걸 해서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싶어요. 새 야구장 개장 행사에는 연예인 야구단과 타이거즈 원년 멤버들이 초청돼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모든 경기장에서 우승 신화를 썼던 전설의 주역들은 타이거즈 후배들의 선전을 주문했습니다. 운동장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시설에서 이제 좋은 성적 내는 것밖에 없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새로 개장한 챔피언스필드는 야구 경기가 없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문화 행사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문화 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은 원정 시범 경기 탓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야구 팬들은 새 야구장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두어 새 야구장 탄생의 기쁨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여수 해경은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조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일 저녁 여수시 웅천동의 한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운 상태에서 바다로 돌진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고 직전 근처 식당에서 심하게 다퉜고 아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던 조 씨는 경찰의 추궁 과정에서 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39살 손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손 씨가 빚 독촉 전화를 받아온 점으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곡성군 인면 서동리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1살 김모 씨가 나무에 잔가지를 자르던 중 4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광주의 창업 열기는 전국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이들 다수가 조기 퇴직자들이거나 취업에서 밀린 청년들이어서 이 창업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려 광주 신용보증재단을 찾았습니다. 금리가 연 4~5%대로 비교적 저렴해 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게 매장을 새로 꾸며볼 요량입니다. 사업하는데 매장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좋게 꾸미고. 창업이 늘면서 창업 대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최근 2년 사이에 보증 지원자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 신설법인은 지난 2010년 1,740여 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2,550여 개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창업이 22.4%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1.9%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이들 창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40, 50대로 대부분 조기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시니어 창업 특례 보증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최근 들어서는 30대 미만 창업자가 크게 늘어나 생계형 창업자 4명 중 1명은 30대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밀려난 청년 창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불황 속에서 광주의 창업 열기가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광주의 생계형 창업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채살 깎아먹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푸른길 광장에서 탈핵 문화제를 열고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 한국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행사로 일본 후쿠시마에 사는 10대 여성이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옥과 같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당한 채 방사능과 함께 살고 있다고 사고 이후의 삶을 전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가 가동 중단 8일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달 28일 지진 감지 설비를 테스트하던 중 제어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면서 가동이 중단됐고 원전 측의 성능 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가동 승인을 거쳐 오늘부터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는 지난해 10월에도 보수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발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의료 차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50여 곳으로 전체 1,700여 개 의원의 3%에 불과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휴진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의원이 300여 곳에 이른다며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는 한편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이산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여수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특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해안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여수 지역 주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굴과 홍합, 여수 수협에서 위판되는 조기와 갈치 등 수산물 27건을 2차례 걸쳐 정밀 검사한 결과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또 벤조필에는 모든 수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교통량과 조업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기름 유출, 재발 방지 등 해양안전 종합대책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도선 과정에서 인적 과실을 막기 위해 항만별 도선 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조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급유선과 폐유 운반선 등의 유류 취급 장비나 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선박교통이 밀집되는 항만과 인근 해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항만별 관제 범위를 현행 5에서 8마일 수준에서 최대 12마일까지 확대하고 항내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조 발생이나 수질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평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반면 강수량은 감소해 예년보다 녹조 현상이 빨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 2회 이상 항공 감시를 실시하는 등 조류 모니터링